자, 그러면 그 내용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위에 교육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표에서 여러분들 내용보다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실무 교육이라는 제목, 표의 맨 위에 보이죠? 그 다음에 옆에는 무슨 교육이요? 연수교육. 그 옆에는 무슨 교육이요? 직무교육. 요걸 여러분에게 5번 딱 전달하는 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무교육이라는 제목 보입니까? 자, 위로 화살표 뽑으세요. 자, 실무교육 위로 화살표. 위에 여백이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개설, 등록, 컴마. 자, 직접 쓰세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개설, 등록, 컴마. 거기다가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줄여서 소공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수교육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위로 화살표 뽑고 이렇게 쓰세요. 자, 개정 법률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엑기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목이 안 되면 밑에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슨 교육이요? 그래요. 그 위에다가는 중개보조원이라고 써놓으시면 짧게 강의하지만 제가 할 얘기는 사실은 다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개설 등록과 소공이 개정법률 습득 중개보조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이제 저 좀 보시죠.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 자, 우리가 지금 기초 강의를 배우고 나서 이제 실무 교육이라는 걸 저는 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 교육을 다 강의하고 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 실무 교육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막 횡설수설해요. 예. 그런데 실무를 위한 교육, 그건 뭐 정답도 아닌 것이고 그런 대답은 의미가 없고 또 여기도 연수 교육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뭐 연수를 받는 걸로써 뭐 어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직무 교육은 뭐예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교육으로서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결국은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무 교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위에다 적었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자격증을 따서 이거는 사장님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직원이 되는 거 맞죠? 그럴 때 처음에 이 동네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실무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개보조원하고 연결되는 건 직무교육이죠. 자, 요 두 개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봐봐요. 자, 얘는 누구예요? 소공이죠. 자, 얘는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인 거 맞죠? 그럼 여기 보고 얘기하십시오. 따라서 소공인은 직무교육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또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목이 연결이 안 되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내용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야. 나는 제목만 강의할 거예요, 기초 때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받겠다. 5월 달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애우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게 뭐예요? 야, 얘기해 줘 봐요. 뭐예요? 요거는 뭔데? 그래갖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직거리 할 거야. 그래갖고 시옷이죠? 시옷은 누구야? 소공이. 왜 그래? 몰라. 공식이야. 근데 그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기초 때 실무 교육이 뭐예요를 모르면 이거 시옷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여기도 봐봐봐요. 나 이게 이해시키는 거 잘해.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지읒은 중개 보조원이겠지. 근데 이직거리는 이제 한 두세 바퀴 돌고 하자고요. 네, 초반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시옷이 뭐야? 몰라. 시옷은 소공이. 실무 교육은 뭐야? 묻지 마. 시옷이야. 이게 무슨 깊이가 있어. 이게 제일 잘못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실무교육은 발을 디디기 위해서 받는 거고 중개보존을 위한 교육은 직무교육입니다. 자, 근데 요들 중에서도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게 연수교육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별도로 제가 또 재밌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마 다 근데 수업 얘기지 수업 얘기하면서 이제 실무 얘기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 그 강의하면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겪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3본 알죠? 3본.
거기를 이제 강의를 한 1년 정도 할 때가 있어.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를 따져보면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때는 집이 노량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노량진에서 3본에 이제 강의를 첫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이 노량진에서 3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어떻게, 뭐 방법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어떻게 내비게이션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내비게이션에다 주소 딱 치고서 이제 3번을 가게 되는데, 이제 웃긴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이제 쭉 가갖고 외곽을 탔는데, 여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 이제 여기 조남아이신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외곽을 쭉 타고 가다가 이제 군포 3번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남아이시를 딱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외곽을 딱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조남아이시 딱 탄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거야. 제 차는 계속 가. 차는 계속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스톱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처음 강의인데. 솔직히 여러분은 한 5분 10분 늦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잖아. 뭐 누가 때려잡겠어. 근데 제가 만약 5분 10분 늦으면 여러분은 시계 보면서 뭐라 그래? 저 인간은 왜 안 오냐 저거? 얼마나 욕을 하겠어, 쌍욕을. 예, 그래서 늦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그래서 항상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아니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IC 여기 지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면서 화면이 나오면서 경로 이탈, 경로 이탈. 아니 나 이제 환장하겠네 정말. 그래갖고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막 삥 돌아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학원에 도착을 했어. 아, 막 아침에 막 정신이 엄청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3번에 거기 옆에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학원 옆에. 그래갖고 낮에 이 내비게이션에 띄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하나 그때 57만 원인가 주고 제일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직도 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화면이 좀 부팅이 늦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과부하가 걸린 거지. 그럼 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차에도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켜요. 그냥 죽을 때까지 써요, 그냥. 응?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냥 써요. 뭘 시켜? 예, 자, 예. 안 시키고 그냥 쓰지. 예. 언제 이걸 뜯어갖고 다 해봤어. 예. 자, 그러니까 자동차에 정말 애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냥 써.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어저께도 저기 노원에서, 그럼 이거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는 말, T맵이 있다고. 자, 다 그러지 뭐. 자동차 내비 안 해. 솔직히 이거 옵션으로 해갖고 써도요, 귀찮아서 안 써.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길이 잘못 나오면 핸드폰 딱 갖다 놓고 하지 사실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이 T맵이라 하더라도, 저는 카카오 맵이 많이 쓰는데요. 중요한 건 그걸 쓰더라도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업데이트 해요, 안 해요? 핸드폰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즉,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살 때는 최신형 내비게이션하고 샀지만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이 꼴 당하잖아.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임선정이한테 배우는 이 법은, 지금 이 기초서에 있는 거는 최근 법률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법률인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만 지나면 정권이 바뀌고 지금 나오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구닥다리 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업데이트를 좀 하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예요. 그 업데이트가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 교육이 뭘까요? 그래, 이런 느낌을 갖고 연수교육을 접근을 해야지. 연수교육이 뭐야? 뭐 연수 좀 만나보지. 이런 느낌으로는 밑에 내용이 다 무너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연수교육이라고 써 있는 제목 보여요? 그 밑에 십자가 플러스 표시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를 하시다가 이제 개정 법률을 습득해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오라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알겠지만, 자, 셋째 줄 끝에 연수교육 내려오셔서 십자가 표시 셋째 줄 끝에요. 몇 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 와서 업데이트 시키세요. 법이 바뀌니까. 그런 게 바로 연수교육이야.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연수교육이 뭐예요? 그러면 자, 업데이트를 위한 교육이요. 또는 개정 법률 습득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작년에 노원에서 어떤 분이 대답하신 거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 제가 기본 강의 가서, 자, 기초 때 연수교육 배웠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수교육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대답은 좋은 대답이야. 예,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죠. 자, 충분히 이해돼요. 뭐 좋지 뭐. 그러면 밑에 개념들이 쫙 잡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요. 밑에 쭉 내려오면 교육 시간 있나 한번 보실래요? 찾았나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보면 실무 교육은 28, 32, 연수 교육은 12, 16, 직무 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보이죠? 그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첫 수업 때 실무 교육이 뭐예요? 묻지 마. 28, 32. 연수 교육이 뭐야? 묻지 마. 12, 16. 그냥 애워. 이게 무슨 수업이야? 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제목을 먼저 애워두시고 밑에 있는 숫자 잘 나오더라도 우리에게는 11개월이라는 시간 남아 있죠.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세시콜콜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따라서 처음에 이 동네 발 디딜 때 받는 교육이 뭐? 실무교육. 보조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개정법률 습득은 뭐? 연수. 그게 제일 기초 강의에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읽어보시고 궁금할 것도 없어요. 자, 내려갑시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자 번호 5번에 보칙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뭐 보칙에서는 뭐 첫 번째 내용이 업무 위탁인데 뭐 그거는 뭐 시험하고 큰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상금, 자 오른쪽 67페이지입니다. 쌍가로 1번에 포상금 지급 사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만약에 기초 때 정말 여유 되시면 그 포상금 지급 사유 3가지 보이죠? 이거 애워놓으면 정말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써 있나요? 옆으로 화살표, 거기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쓰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말 밑줄, 등록이라는 말 밑줄. 그러니까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동그라미 3번이 하나의 사유로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2가지 사유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3번을 가만히 읽어보면 중개사무소에 뭐예요? 등록증 부분이 있고 옆에 자격증 부분이 있죠. 그래서 쪼개서 보면 등록증을 양도되어나 양수되어 받은 자로 하나를 쪼갤 수 있고, 자격증을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로 쪼개게 되면 본의 아니게 1, 2, 3, 4 4가지가 만들어지면 정답은 5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든지 문제로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 2, 3번인데 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5월 달부터 2차를 피치를 올린다면 애워야 되거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애운다면 저는 앞글자 중거중 중거등자 이런 강의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전 애워지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애워지냐면 자, 여러분들 지갑 안에 운전면허증은 다 있죠. 그럼 면허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1번을 딱 보면은요. 그게 바로 무면허 운전자 아닐까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면허 운전자. 그냥 운전하는 거야. 막 끌고 다녀 차를.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달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이 미친놈은 면허증도 없는데 차를 끌고 다녀. 야, 진짜 간이 부어도 이만큼 부을 수 있어? 그자, 야 선정아, 뭐 어때? 걸린 갔다 오면 되지. 야, 2번 갔는데 3번 가는 게 뭐가 어렵냐? 한 번 더 가지. 이러고 다니는 놈이야. 미친놈이지. 그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그 면허 시험장 가서 그 200만 원 주면 아침에 가면 오후에 준대.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데는 어딘가요? 오는 거 아니야 또? 그냥 하는 말이야. 뭘 또 눈을 반쪽해. 자,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따는 게 부정하게 따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야 그런 걸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돈 주고 빌려. 그게 바로 3번이에요. 빌려준대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해, 2번은 부정하게, 즉 위조된 거나 등등등등의 방법을 위조된 거 사서 해. 3번 에이 그거 위조된 거 사서 할 바에는 빌려. 내 옆집 아줌마 소개시켜줄게. 한 달에 30만 원이래.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세 가지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 안에는 직접 거래 이런 거 없죠. 없잖아요, 박스 안에. 또 이중 등록 그런 거 없죠. 초과 보수 그런 거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여기다 껴 넣어요. 껴 넣고 나서 다음에 박스 안에서 포상금 사유만 고르세요. 이러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내면은 읽어보고 야, 다 잘못했다. 답이 없다. 그럼 왜 다 잘못했다? 뭘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는 문제를 보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 왜? 애운 것만큼 보이니까. 딱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야, 시험장 가면. 그럼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워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첫 바퀴 때 여유 있잖아요. 그쵸? 그냥 하는 사람, 위조된 거 사서 하는 사람, 에이, 그 돈이면 빌리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전달받아서 세 바퀴를 도세요. 그러다 보면 몸에 딱 배죠. 그런 상태에서 5월부터 팍 pitch를 올리면 중 앞글자 안 따도요 애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애우지 말라 그래도 애워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3시간 수업에 건당 50만 원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거는 한 번 보면 시험 보는 날까지 애워지냐. 예, 건당 얼마라고요? 오늘 유일하게 일치된 답은 건당 50이야. 내가 끝날 때 물어봐 줄게.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둘째 줄 끝에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거지 무조건 찔렀다고 그 자리에서 5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그 페이지 맨 밑에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자, 일단 기초 때는 요 정도만 하십시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68페이지에 3번의 행정수수료 보여요? 네, 요것도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내용들이 많은데 안 할까 하다 그냥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 선배들하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 핸드폰에 카톡에 저하고 친했던 분들 연락 와서 붙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와갖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그 31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 문제는 제가 이의 신청을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형 8번 문제 제가 하나 이의 신청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 그건데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합격 하나 모자라신 분이 계셨거든요. 2차다. 근데 꼭 이상하게 시험 보면 하나가 모자라. 근데 이상하게 내 둘레에는 왜 이렇게 하나 모자란 사람이 많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나하고 친하면 하나 모자라나 봐. 그래갖고 교수님 나 죽는다고 하나 뭐. 근데 또 웃긴 거는 왜 꼭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모자라? 세법은 안 모자라더라고. 공법은 42.5 맞아도 안 모자라고 꼭 공인중개사법이 모자란다고 꼭 나보고 살려내래. 예, 그래서 이의 신청을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신고 필증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비읍번 한번 보실래요? 비읍? 이거야 이거. 비읍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신고 확인서라고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원래 작년 교재는 신고 필증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이 신고 필증이 제기 들어봐요. 신고 필증이 법에 6월 달에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신고 확인서로 안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법이 바뀌었다고 강의를 해놨더니 출제위원께서는 신고 필증이라고 문제를 출제해 버린 거야. 근데 이제 수강생들은 신고 필증이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임선정 선생님이 확인서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해갖고 그게 틀렸다고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법이 바뀌면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시간차적으로 안 바뀐 건데 그걸 안 바뀐 걸 갖다 출제한 거는 출제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복수 정답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답을 2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렸는데 당연히 그게 받아준 거야. 예, 그래갖고 하나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붙었다고 지금 막 연락 와요 저한테. 예, 그래서 도와드려서 당연히 어떻게 또 합격해. 그분도 재수생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합격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읍번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신고 필증이었어 작년에. 근데 이게 확인서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행정수수료 여러분에게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기억, 니은 묶으세요. 그냥 제가 제안한 대로 따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묶으세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음 묶으세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두 개 묶었죠. 묶으면은 6개가 굉장히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안을 할게요. 기억해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라고 써 있나요? 자격시험에 응시 밑줄. 자, 여러분은 내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달력이 10월 29일이 아니라 10월 30일이더라고요. 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내년 10월 30에 시험 보러 가십니다. 그러면 10월 30에 시험 보러 가는 게 시험에 응시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증을 받아요? 응? 아니, 무슨 수험표를 받아. 자격증을 받아야지. 아니, 수험표는 10월 30에 받는 게 아니라, 아, 수험표 받는 게 소원이야? 그거는 28,000원만 내면 다 받을 수 있어.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동그라미 니은에 거기 자격증 밑줄 치려고 그랬더니 수험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아, 이상해. 자, 아니 시험을 봤으면 자격증을 받아야지. 무슨 수험증을 받아. 자, 자격증 밑줄. 그 옆에 재교부 밑줄. 그러니까 제가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억에서 시험에 응시했지. 둘째 줄에 뭘 받아? 자격증. 뒤에다 플러스 재교부를 붙인 거야. 디귿 리을도 그 패턴이야. 자, 디귿에 보면 거기는 등록 신청 밑줄 쳐봐요. 자, 이번엔 대답 잘해요. 등록 신청했죠? 무슨 증 받아요? 그래, 다음 줄에 등록증. 뒤에다 뭐 붙여? 그래. 뭐가 어려워. 지금 뭔가 규칙성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미음도 봐봐. 설치신고 밑줄. 됐어요? 그럼 뭘 받아? 신고 확인서. 뒤에다 뭐 붙여? 재교부. 그래.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에 신청, 등록증 재교부,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렇게 강의해 주는 거야. 갖고 작년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뭐 인강분이 질문에 그분이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봐봐요. 기초부터 기본부터 심화부터 이렇게 뭐에 뭐 재교부 이렇게 뭐 재교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호흡 맞춰 오시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재교부 뭐 재교부 그래도 이해를 해요 우리 수강생들이. 그런데 이제 다 앞에 거 빼버리고 문제집반부터 수업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수님 거 듣다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임선정이가 뭐 재교부 뭐 어제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글이 떴어. 멍멍 재교부. 멍멍 재교부는 뭔가요? 맨날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멍멍 재교부는 뭔가요? 그리고 글이 떠. 예, 그래서 내가 멍멍이야? 자, 예,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호흡 맞춰 오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요번에 그 신고 필증 확인서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다행히도 받아줘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구제된 사람들 전국에 몇천 명일 거예요. 예,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죠. 자, 일단 그다 치고 자 이제 초록색 4번 가겠습니다. 자, 초록색 4번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보입니까? 자, 그거 빨간색으로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한 거는 제가 안 피고 싶은데요.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 번만 딱 필게요. 자,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51페이지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웬만하면 제가 아시잖아요. 저 지난주 거 안 물어보는 거 알잖아요. 네, 제가 한 번만 딱 필게요. 자, 51페이지. 자, 이건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자, 일단 50페이지부터 제목을 보면서 가면 뭔지 이해될 겁니다. 자, 50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50페이지 맨 밑에 네모 1번 제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금지행위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등자의 속도도 그날 다 적어드렸는데 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매매를 두 번째가 알면서 의뢰받거나 명의 이용케 하는 행위, 세 번째가 초과보수,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 오른쪽에 51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증서, 특히 여섯 번째 의뢰인과 무슨 거래요? 직접 거래 정말 중요하다고 막 별표 치고 난리 났죠. 그리고 밑에 바로 투기주장행위인데 자 그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빠진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분명히 강의 다 모든 학원에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8번 9번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별표 쳐도 되고 하여튼 체킹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누구든지 하면서 그때 부녀회장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1, 2, 3, 4, 5 다섯 개죠. 그러면 8번 9번하고 다섯 개 밑에 걸 토탈 묶어라. 묶어서 왼쪽에다 써라. 분명히 내가 시켰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따라달라고. 자, 직접 뭐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그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야.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보고 갈게요. 그 말은
아까 왼쪽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넘어오는 번호 1번부터 7번 있죠? 됐어요? 1번부터 7번은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금지행위지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아닌 금지행위지. 하지만 8번, 9번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이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지행위라고 외우면 안 되고 금지행위인지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에 같이 들어가는지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첫 바퀴 때 제가 그거 묶어서 앞에다 쓰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밑에 누구든지 보면 지난주에 가격 담합행위 한다는 얘기했죠. 부녀회에서 연락 갖고 당신 그따구로 광고하면 내가 당신 문 하나 닫는 건 유도 아니라고 내가 부녀회장으로 막 이러면서 협박 전화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뭐 특정 계공액의 중개를 제한, 그 다음에 특정 계공액의 중개를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한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또는 유도한다 하면서 부녀회장 얘기를 잔뜩 하고 수업을 마무리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7개가 바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거기 7개가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만든 신법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도 시험 보실 때 같은 정부하에서 시험을 보니까 이게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 장 다시 오세요. 뒤로. 자, 68페이지로 오세요. 자, 이제 앞에 덮으셔도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68페이지에 초록색 4번 제목을 딱 보면 어때요? 자, 이제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겠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잠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신고센터 있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센터는 국토부 딱 직속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뭔지 지금 밑에 보면 기억, 니은 보여요? 찾았어요? 그 두 가지가 아까 앞에 51페이지에서 8번, 9번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아까 누구든지 그래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특정 계공액의 중개를 제한, 특정 계공액의 중개를 유도 그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금지행위이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수업했던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7가지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보고요. 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자, 한 장 넘겨서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6번 체킹, 8번 체킹, 9번 체킹. 자, 6번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올해는요, 여러분들 31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아까 8번, 9번 있죠? 그게 시세단체 얘기였는데 그게 요번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2회 시험에는 부녀회 얘기 있죠? 그게 요번 시험에 나올 차례예요.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올 거는 이 거래실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있죠? 이 절차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내가 초반에 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6번, 8번, 9번 체킹했나요?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누구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이 말은 뭐냐면 신고센터가 국장의 직속이니까 신고센터가 이렇게 시도지사나 등록관청보다는 윗급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원인이 있을까요? 민원인이 없을까? 이 민원인이 신고센터에다 신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신고센터에서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게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했으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고센터에다가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6번 보세요. 그래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자, 따라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써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센터에 통보가 됐죠. 그럼 생각을 해봐.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해 줘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8번 보세요. 8번. 자, 그래서 8번에 보면 요번에는 주어가 신고센터잖아요. 그럼 신고센터는 언제까지요? 매월 10일까지 자 직전 달에 이만저만저만한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고센터가 국장이 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에 이만저만하게 내용들 결과 내용을 제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서 9번 보이시죠? 따라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고센터에 맡기는데 그럼 신고센터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아무데나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9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어디다가 위탁한다? 예? 어디다가? 그래요. 한국감정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강사인 저로서는 직감이 딱 드는 게 올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게 개정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 31회 때인데 시험에는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나올 게 이제 보여. 자 봐봐 이제 강사로서 자 직감이 보이는 게 뭐냐 보세요. 자 오렌지색 보세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통보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어디다가? 신고센터에다 통보해줘야 되는 거 맞죠? 매월 10일까지 통보해주면 되죠? 딱 보이잖아. 예상되잖아. 뭐가 예상이 안 돼? 자, 또 얘기해줄게요. 보세요. 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그러면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제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10일 이내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올 거는 이미 예상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이제 도서실에 가서 까먹고 또 보고 막 자기 나름대로 암기카드 만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계속 보면서 진짜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 이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좀 어려워 보여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어차피 이제 앞으로 5월 달부터 할 내용들인데 제가 좀 미리 팁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런 거 못 외울까봐 막 너무 겁먹지 말고요. 수업이나 빠지지 말고 오세요. 내가 7, 80%는 다 먹여줄게. 자, 저 봐봐요. 야, 임선정,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외웠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외운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볼게요. 좋은 팁이 되면 활용하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저 같으면 어떻게 외우냐면 전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얘가 누구예요? 그냥 보고 얘기하세요. 얘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이가 매월이를 좋아해. 자, 다시. 국장이가 누구를 좋아해요? 매월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자, 국장 밑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보이죠? 얘는 국장보다 위야 아래야? 아라니까 얘네 아래 것들 있잖아요.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탐하면 안 되는 거지. 아이, 도움이 안 되면 말고 뭐. 근데 이게 지금 첫 학기 때는 뭘 내용을 알아야 매월이도 도움이 되지. 오늘 수업 들은 거 기억나는 거 뭐야? 몰라. 뭐 매월이라는데 뭐 매월이가 뭐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수업이. 뭘 좀 알아야 매월이도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월이를 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네들은 매월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하고만 놀아야 돼. 매월이하고 놀면 안 돼. 이런 수업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 도와주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학원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줬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면 다 법조문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니까 다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 이걸 이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애정을 갖고 머릿속에 넣어서 보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합격률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10장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보입니까? 네. 자, 오늘도 저 요새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우리 야간에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좀 여유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에듀윌에서 중개사법 교재는 제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막 원고 작업도 해야 되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될 잡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막 기본서 작업하고 있지, 막 기출문제집 작업하고 있지. 여러분들 지금 기초서도 제가 다 작업해서 출판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낮에도 오늘도 또 원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고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30일의 기출문제 챕터마다 나왔던 문항수를 카운팅을 해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챕터 10이 있죠.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이 올해 31회 시험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10문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 단일 챕터 중에 최고 아닙니까? 10문제.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받아보시면 보세요.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 기출문제 다 떠 있는데 뭐. 자, 그래서 그만큼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혼란을 겪기 전에 기초 때 탄탄하게 잡아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필기 하나만 말 안 하는데 제가 지금 더 표를 하나 지금 그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꼭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본인 나름대로 노트 같은 거 있으시면 별도로 포스트잇 같은 거나 이런 데다 해주세요. 뭐 교재는 뭐 아무데나 적으세요. 뭐 뒷껍데기에다 적으셔도 되고 내용은 조금 있으니까 꼭 적을 데가 없다 그러면은 70페이지에다가 대충 적으셔도 돼요. 자, 교재. 자, 알겠습니다. 가급적 1년 동안 볼 수 있는 자, 그런 데다 정리 하나 해 주십시오. 자, 첫 수업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행정처분이라는 제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적으십시오. 자, 공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의 종류를 이렇게 5개를 적을 거고요. 내용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요 정도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 5개를 제가 하나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종류의 첫 번째가 등록 취소입니다. 두 번째가 업무정지입니다. 꼭 적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서요. 잘 나올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인데 이렇게 묶어 놓으십시오. 묶어 놓으시고 세트야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제가 자격 취소 있죠. 그거 하고 자격 정지 있죠. 요렇게 제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세트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수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게 지정 취소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막 애운다고 등업자자 막 이러고 앞글자 따지 말고요. 정말 제가 쉽게 한번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저한테 수업 듣고 계시는 거지 학원에 나가면 일상생활은 저보다 더 잘 살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있는 증이 있죠. 면허증. 면허증으로 한번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한번 봐봐요. 이렇게 코로나 와도 이렇게 이만저만 한다고 해서 음주 단속한다고 하는데도요. 미리 공포했는데도 걸리지 않던가요? 뉴스 보니까. 예. 그럼 분명히 걸린 사람들은 자, 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면허 취소가 있겠죠. 맞아요? 면허 취소보다 조금 가벼운 게 면허 뭐예요? 그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얘네들은 세트예요, 아니에요? 세트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면허정지 100일 받았죠. 자, 집중. 면허정지 100일 받았죠. 그럼 면허정지 100일 받았으면 그 안에는 운전해야 돼요, 운전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운전하다 걸렸어. 여기에서. 그러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해 안 되면 강남경찰서에 전화해서 저 면허정지 100일 받았는데요. 저 오늘 학원에 차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해봐. 욕 뒤지어도 먹을 거야.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봐봐. 잠깐 들어오시라 그럴 거야. 들어오세요. 그때 CCTV에다 손을 한번 싹 흔들어줘.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줘. 그럼 면허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취소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걸 세트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업무정지 받았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맥시멈이 6개월이야. 가중에도 6개월 못 넘어가요. 그러면 6개월 기간 동안 영업정지 받았으면 계약서 써야 돼요. 쓰면 안 돼. 근데 쓰다 걸렸어. 제재가 뭘까요? 취소 그러지 말고 여기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트로 공부를 하라니까요.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다 걸리면 뭐라고요? 그래, 등록 취소지. 기다리세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다 걸리면 그래, 자격 취소지. 그걸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일상에서 이거를 뭘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랑 세트. 자격 취소는 뭐랑 세트요? 자격 정지랑 세트.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수월해. 그러니까 굳이 취소 정지, 취소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취소 정지를 행정 처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들 내용 중에서 제가 꼭 기초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가 바로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분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록 취소는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 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꼭 적으십시오. 우리 인강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요, 자, 풀네임으로 써줄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을 때 여러분들 뭐 이 별것도 없구만 이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뭐 다 뭐 선배들이 막 고득점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실수했던 선배들의 사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절차를 밟지 마십시오. 자, 여기 좀 잠깐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 친 게 뭡니까? 개공이 맞죠?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이 없나요? 자격증이 있죠? 그런데 이만저만저만 어떤 잘못인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이만저만저만저만 잘못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시험 문제네. 다시 질문할게요. 개공이 자격증이 있음 없음? 다시 있음 없음? 있음. 그럼 자격 정지 대상이 됨 안 됨? 안 됨이죠? 이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거 봐. 이렇게 써 있는데 자격증이 있죠? 네. 자격증 대상 되죠? 네. 있는데 못 받겠어? 자꾸 그 삶의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받기 때 봐. 잘 발을 디뎌요. 자, 보고 대답하세요. 개공인은 무슨 정지? 그렇지.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구 대상? 그렇지. 이게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면 개공위로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내면요, 안 틀릴 것 같지만 굉장히 잘 틀려요. 이런 게 기초가 없어서 그래, 기초가. 그래서 개공인은 업무정지, 소공인은 자격정지를 첫 수업 발 디딜 때 꼭 개념 잡아 놓으세요. 잘 틀립니다, 이거. 자, 두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성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등록 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성질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 물론 절대적이라는 말은 기속적이다, 필요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임의적이다, 재량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외우지 마시고 절대적과 상대적이 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제일 빨라. 자, 보고 얘기해봐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운전하다가 적발됐을 수 있지. 그러면 면허 취소를 반드시 받을까 안 받을 수도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전화를 한 번만 해봐, 경찰서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몸으로 느낄 수 있어. 봐줄까 안 봐줄까? 안 봐주겠죠. 그러니까 안 봐준다는 게 바로 절대적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는 절대적 등록가 8개가 있는데 8개 해당되잖아요?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취소되는 게 절대적이야. 상대적은 우리 법에 11가지가 있거든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게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절대적 등록 취소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있는 것이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조 제1항에는 8가지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될 때는 개공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봐주는 게 없어.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시험장 가면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절이야? 상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이거는 그 성질을 표현하는 표현인 것 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제2항에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해요.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올 거 보이지 않아요? 이거 봐요. 8개 보이죠?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8개 해당되면 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11개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8개, 11개를 열심히 여러분이 여름 동안 외워야 되겠어.
시험장 가서 야, 그만 장난쳐라 하고 답이 손을 흔들어야 이제 70, 80대가 되는 거야.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정지 있죠? 자, 업무정지는 전부 다 재량적 사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맨 뒤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 취소 있죠? 얘는 절대적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맨 끝에 어미가 하여야 한다만 붙습니다. 이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격정지 있죠? 이거는 맨 뒤에 무조건 할 수 있다만 붙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없습니다, 법에. 그 다음 지정취소 있죠? 지정취소는 맨 뒤에 할 수 있다만 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 26회 때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죠. 뭐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짜증나고 어려운 부분인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의 팁을 좀 줄까요? 자, 팁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첫 바퀴 때 외울 수 있는 거 몇 개는 외워 놓으세요. 자, 요게 뭐예요? 예? 정지. 요게 뭐예요? 정지죠.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인데 정지자는 맨 뒤에 할 수 있다. 정지자는 맨 뒤에 할 수 있다가 붙기 때문에 정지는 무조건 할 수 있다야. 그러고 나면은 뭐 취소자 3개 남았는데 뭐. 알겠죠? 다시 정지자는 뒤에 뭐가 붙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만 외우면 되잖아. 자, 근데 왜 취소가 이렇게 헷갈리냐면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취소예요? 자격 취소는 맨 뒤에 뭐가 붙어요?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 취소인 거 맞아요? 네. 지정 취소 뒤에는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틀리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 뭔지 알죠? 제가 선배들의 신조어 가르쳐 줄게요. 취소가 나왔을 때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하여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수 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야. 그냥 틀려. 야비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하여야 한다는데 할 수 있다라고 틀리면 내가 바로 잡아주겠는데 하여야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 두어 선호통 이런 거.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모르는 건데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달라요. 하지만 등록 취소는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얘기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하나 더 적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적으면 이제 사후 조치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등록 취소 있죠? 여기는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증 반납은 7일 이내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업무정지 있죠? 요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격 취소 있죠? 요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받으면 자격증 반납하셔야 돼요. 요것도 7일 이내에 반납하셔야 돼요. 요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자격 정지 있죠? 요거는 자격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 달에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잖아요. 정지는 할 수 있다죠? 예? 그리고 반납해요? 반납 안 해요? 안 하죠. 정지는 할 수 있다죠?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반납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정지라도 2개 외워놔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취소 외우면 되잖아. 너무 막 부담스러우면.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왜 정지를 외우라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봐봐요. 자,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 반납하죠? 그쵸? 자격 취소 받으면 자격증 반납하죠? 예, 근데 지정 취소 받았을 때는 여기는 반납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취소가 진상 부리는 거야. 정지는 진상을 많이 안 부려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정지라도 이번 달에 딱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절대적 상대적 저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만 1, 2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말은 하고 가야죠. 자, 지금 갖고 계시는 교재 70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거 좀 이따 쓰셔도 돼요. 자, 우리 요 화면 한번 딱 비춰주세요. 자, 인강분들도 필기하게요. 자, 그러면 70페이지를 딱 보시면 자, 1번 제목이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감독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사무실을 할 때 용산구청에서 저희 사무실에 지도감독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받는 중개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신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갖고 아침부터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냐 말이지 할 수 있는 근거가 감독상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청은 국장, 시도, 등록관청 셋 다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오시지 않겠죠. 올까요? 서울시장님께서 오실까요? 경기도지사님이 기다리면 언젠가는 저희 사무실에 오실까요? 안 와요. 시험장 가서는 셋 다 오시겠지 그러고 쓰시고요. 실무에서는 안 오는 건 알아요 이렇게 쓰셔야 돼. 셋 다 됩니다. 그러면서 등록관청인 구청에서 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께서 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감독 대상자 보이죠? 동그라미 1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개공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포함하는 거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 초록색 3번이 감독상 명령의 유형 보이죠? 그래서 실제 사무실에 들어와 갖고 아니 여기 왜 계약서에 금액이 누락이 돼 있나요? 자, 안 되겠네요. 확인 설명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게 바로 자료의 제출. 그냥 니들이 뭔데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동그라미 3번.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써 있는 거 보이죠? 실제 이렇게 해요. 섞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라도요.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한번 들렸어요. 이건 업무방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파란색 4번에 보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1번에 보면 거래 동향의 파악, 2번에 이법 위반 행위의 확인 이런 내용일 때만 들어오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지도 감독을 봤는데 자 중개업자인 제가 야 니들 맘대로 해. 나 계약서 못 주니까 니들 맘대로 해봐 하면은 밑에 초록색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찾았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의 제출,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를 거부, 방해, 기피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맘대로 해. 나 계약서 못 주니까 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저한테 알겠습니다. 6개월 푹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야 맘대로 해 배째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얼마 이하 과태료 5배.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요 이 제재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 요번 달에는 개공이가 배째 하고 거부하게 되면 제재는 뭐요? 업무정지죠. 예, 그걸 과태료라고 낼 수 있죠. 그럼 얼핏 생각하면 그냥 과태료일 것 같지. 이래서 이제 열심히 이걸 외워야 돼요 저하고. 그래서 개공이는 업무정지, 정보사업자는 뭐라고요? 과태료 500만 원. 자 이제 그 밑에 봐. 자 요 얘기는 하고 나가야 돼요. 마무리 칩시다. 자 지금 2번 제목이 행정처분 맞아요?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초서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왜 형광펜 칠했겠냐 이 얘기 아까도 했지만 그래서 행정처분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게 내용이 부족하니까 제가 엑기스만 딱 적어준 거야. 이게 진짜 엑기스표야. 넘기세요. 자 넘겨보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다 외워야 돼.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자 절대적 등록 취소 몇 개인가 찾아봐요. 8개. 그게 여기 8개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되는 거야. 뭐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밑에 11개 보이죠? 상대죠? 이거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업무정지 막 14개 있죠?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건 제가 다 외우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일단 봐주세요. 자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 체킹. 자 이제 3교시를 위해서 운 띄우고 나갈게요. 8번 체킹 됐어요? 밑에 상대적 등록지에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10번 체킹. 바로 밑에 업무정지 보이죠? 11번 체킹. 8번, 10번, 11번 3개 체킹했죠? 자, 그게 3교시 수업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화장실 다녀오셔가지고 8번, 10번, 11번이 뭐가 있나만 한번 가볍게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거 꼭 정리하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